부분들은 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코로나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코로나의 미국 상황인데 7만 명, 8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 8만 명까지 증가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좀 감소죠. 7만 명대, 6만 명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베드 지역인 애리조나라든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네요. 좀 괜찮은 소식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유럽은 또 좀 증가라 그럽니다. 유럽이 이번에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우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좀 내려왔는데 이 다우지수 차트 정말 올라가지 못하고 참 헤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FMCA도 있고 또 뭐 이번에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그 경계 심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저녁에 FMCA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악재가 해소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인 그런 이제 그 제스처를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내렸죠, 다우보다. 나스닥도 이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도 크게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 긍정적 관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종목을 보겠는데요. 먼저 화이자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개발하고 있는 모더나 화이자, 둘 다 좋은 흐름인데 오늘도 화이자 3.94%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돌파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양 괜찮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맥도날드를 보겠는데, 이거 왜 보느냐면은 이제 맥도날드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실적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23.9% 급감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별로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했던, 나쁠 것이다 얘기했던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이나 우리나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가 이제 실적 피크 아닙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좀 힘을 찾을 것이다. 휴가 기간이라서 매도자들이 좀 없을라나요? 매수자들이 없을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가 피크 기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조금 족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크래프트 하인즈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는 것 같이 마요네즈나 뭐 케찹 같은 거로 유명한 그런 회사죠. 식품 회사인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게 지난 3월달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최근에서 조금 모양이 괜찮죠, 이게요. 마요네즈 만드는 회사인데, 크래프트 하인즈죠, 하인즈.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소위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들이 뭐 실적이 뭐 나쁘건 이걸 떠나서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는 워낙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이라서 시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인데, 테슬라가 어쩐 투자자들의 성장 기대치 이런 걸 반영하는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1700달러에서 내려왔지만 이 1400달러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또 이게 이제 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강력한 매수 의지가 있다면은 테슬라는 괜찮을 것이다. 2차전지, 전기차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보겠는데요. 코스피 차트 어제 드디어 225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2250을 돌파하면 제가 2300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2300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300이 뭐 멀지 않습니다. 2200을 돌파를 해서 2300으로 가는 모습이고, 2300은 저항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2300을 돌파하면서 아마 2400까지 가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변심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1조 3천억을 매수했는데, 1조 3천억 매수는 2013년 9월달 이후에 최고의 강력 매수라 그래요.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 때문에 매수한 건지,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매수했죠. 삼성전자 때문에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한국이 더 좋다, 뭐 아니면 또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 한 26조를 팔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팔았다, 이것 때문에 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1190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19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못 참고 강력 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합지수 코스피 차트는
일단 2300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보겠는데요. 코스닥 차트도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닥의 핵심 종목인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네이버 차트 보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좀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뭐 테슬라라든가 또 아마존 조정에 대해서 예측했듯이 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조정 기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정 기간이 좀 지금 이게 그 모습이고 현재 요 박스권에서 30만원대 돌파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카오의 이제 8월 초 실적, 8월달 한 8일날 발표하나요?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실적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 SDI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어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 큰 콜이 있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038억이 나왔습니다. 그 예측치 컨센서스를 46%나 상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요. 또 여기서 제가 어제 주목했던 것은 큰 콜을 하면서 전고체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사실 전고체가 꿈입니다. 꿈. 그래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뭐 전 세계의 이 2차 전지 회사들은 다 이제 전고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어제 삼성 SDI가 기술력이 있다고 보니까 전고체 개발에 성공한다면은 지금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레벨업된 그런 이제 주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또 삼성전기도 좋았는데 삼성전기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 대표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21선 이평선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죠. 이렇게 누웠다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라서 아마도 이 전고점 돌파하지 않겠냐. 현재 21선 각도로 볼 때는 전고점 무난히 돌파한다. 밑에 거래량도 좋죠. 그래서 자, 삼성전기는 전고점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삼성전자 차트인데 역시 삼성전자가 우리 그 대장은 대장입니다. 또 경기 민감주의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 제가 이제 56,000원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하면서 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 매수 에너지가 상승 압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고점을 확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갭으로 돌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로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티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2,000원대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저는 적어도 62,000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62,000원 돌파를 할 수 있다. 62,000원 돌파하면 이제 7만원 가는 것인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텔과 AMD의 갈등이라든가 뭐 코로나 이후에 모바일 또 판매 급증한다. 또 화웨이 대신해서 5G 쪽에서 5G 장비에서 공급체로도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보다도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매수를 한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62,000원 돌파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유튜브에서 제가 장중에 여러분한테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튜브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